뱃속이 부글부글, 배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으신가요? 더부룩 답답하고 시도 때도 없는 트림이나 방귀가 고민이시라고요? 오늘은 장이 예민하거나 뱃속에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이 드시면 가스를 더욱 많이 유발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뱃속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뱃속이 풍선 부풀듯이 빵빵해지면서 가스가 위벽을 자극해서 산이 분비되면서 속쓰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배가 터질 것 같은 그 답답함, 게다가 남들 앞에서 트림이나 방귀는 창피하기도 하고 실례이기도 해서 가스 없는 속 편안함을 가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유난히 가스가 차고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음식에도 가스가 쉽게 차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스 발생이 많은 식품을 고포드맵 식품, 적은 식품은 저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 하고, 여기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할게요. 평상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식품은 되도록 섭취를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가스가 잘 차는 사람이 피해야 할 식품,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물론 식이섬유는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죠. 하지만 유독 시중에서 식이섬유 제품을 섭취하거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배안이 터질 듯이 빵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라는 변은 안 나오고 목까지 부득함이 차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시보 증세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보 증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살지 않아야 할 소장까지도 침범하여서 과다 증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지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그런데 식이섬유 자체는 소화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이 장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소장에서 유해균이 음식을 분해해서 생기는 가스와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대사하고 나온 가스가 소장에서부터 발생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대장에서 생성된 가스는 방귀로라도 배출이 용이하지만 소장에서 생성된 가스는 트림으로 배출하기도 힘들고 방귀로 배출하기도 힘들고 배만 빵빵하게 부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스 잘 차는 사람이 피해야 할 음식 둘째, 커피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청천벽력 같으신가요? 커피는 로스팅 과정을 거치는 중에 커피 원두 다공질 구조 속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 자리 잡게 됩니다. 갓 로스팅한 원두가 이산화탄소 함량이 가장 높고요. 이때 커피를 내리게 되면 커피 향은 제대로 나지 않고 자극적인 맛이 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지나면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산소가 대체하게 됩니다. 커피는 다공 구조 속에 가스를 함유하고 있고 또 산성이라 위를 자극해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 걸러낸 드립 커피는 가스 발생이 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우유를 섞은 라떼의 경우 우유가 가스를 더욱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우유와 홍차를 섞은 밀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스커피도 프림이 더욱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커피에는 잘 알듯이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뱃속에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면 장의 수분이 촉촉해서 음식물을 이동이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장이 건조해지면 이동이 방해를 받고 또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기니까 가스토한 많이 발생하고 변비도 올 수 있답니다. 커피는 꼭 드셔야겠다면 되도록이면 드립커피로 드시고 하루 한두 잔 정도로만 제한하시고요. 드신 양의 1.5배는 물을 추가로 섭취해 주세요. 셋째,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가스 발생을 잘 일으키는 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콩이 있는데요. 대두와 검정콩이 가스 발생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완두콩은 가스 발생이 적습니다. 콩을 드시고 가스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요. 콩의 섬유질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콩에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메바스코스 같은 당류가 들어있는데 우리 인체에는 이런 당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화하지 못한 당류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콩껍질에 들어있는 피튼산도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식초에 콩을 담가 만드는 초콩을 사용하시면 피트산을 제거한 콩을 섭취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몸에 좋은 콩을 가스 발생을 그나마 줄이려면 콩을 2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았다가 요리하고요. 또한 덜 익힌 콩을 먹게 되면 가스, 복통, 설사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다시마를 곁들여 드시면 가스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위장과 변비에 좋은 채소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양배추의 경우 몸에 열이 많고 또 열이 많아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채소예요. 그러나 아랫배가 냉하고 추위를 잘 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스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즙으로 마실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양배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가스 발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의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기 쉬운 섬유소로 고포드맵 식품입니다. 다섯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마늘과 양파를 생으로들 많이 드시죠? 생마늘, 생양파는 더욱 심하게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나는 방귀에는 마늘 냄새가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알르신이라고 하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장미생물이 이것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황화수소는 독한 방귀 냄새의 주범이기도 하죠. 양파와 마늘은 탄수화물 중 프룩탄이 풍부한데 이것은 이눌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잘 소화되지 않아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만 장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모두가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소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장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가스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다하다 보니까 복부팽만과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장 자극이 덜하게 만들려면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양파, 마늘 모두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특히 양파는 기름에 볶게 되면 영양소 흡수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유입니다. 생우유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백질 보충제, 치즈, 요거트 이런 유제품들도 모두 고포드맵 식품입니다. 치즈나 요거트는 우유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차게 먹어야 하고 원료 자체가 고포드맵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예민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라떼나 밀크티도 마찬가지로 가스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유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유당이 소화되지 않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소화되지 않는 유당이 대장 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뱃속이 부글부글하고 심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아기 때에는 대부분 락타아제가 충분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데 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락타아제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같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 하면 뭐가 들어가죠? 고추가 들어가죠. 고추도 고포도맵 식품일 뿐만 아니라 이 매운 고추가 장벽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겨자 다 매운맛인데 이 식품들 모두 예민한 장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보리와 밀가루 음식입니다. 잡곡 중에서 가스를 잘 유발시키는 잡곡에는 대표적으로 보리와 호밀이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뱃속이 불편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밀가루 음식을 땡기게 한다는 겁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포만감을 주는 엑소르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면서 중독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글루텐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미생물이 분해하여 가스도 많이 생성되는데 과민한 장을 가진 사람들은 장누수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틈 사이로 새어나오게 되면 인체는 이종 단백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감행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경우로 아예 글루텐을 소화하는 효소가 없는 셀리악병도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변비와 설사를 겪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오는 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드물다고 합니다. 보리는 꽁보리밥을 먹었을 때 방귀 발생이 많은 건 잘 아실 거예요. 보리의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데 대장에서 급속히 발효됩니다. 보리는 쌀밥에 섞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튀기면 맛있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튀긴 음식은 소화가 더디고요. 이 때문에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게다가 지방 성분이 분해되면서 가스 발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함과 복부팽만을 동시에 경험하셔야 합니다. 장이 민감하신 분들 튀긴 음식 말고 쪄서 드세요. 10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이건 뱃속에 가스를 집어넣는 거니 말할 나위 없죠. 그럼 탄산수는 괜찮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탄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흡입한 공기나 탄산수에 섞인 탄산가스가 이 방귀로까지 갈까요? 흡입 공기나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장까지 통과해서 방귀까지 나가기에는 험난한 긴 여정이고 대부분은 위에서 불편감을 줄 수 있어요. 컵에 따르기만 해도 벌써 뽀글뽀글거리면서 위로 올라오죠? 탄산으로 섭취한 가스는 윗속에서 가스가 차서 빵빵하다가 트림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흡입한 공기도 마찬가지죠. 트림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냄새가 올라오면 옆 사람에게도 민폐가 되니까 탄산수도 자제하도록 하세요. 또한 탄산수는 가끔 마시는 건 청량감을 주고 괜찮지만 물 대신 자주 마시게 되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고요. 또 역류하지 않게 위와 식도 사이에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있어서 누워서도 역류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데 이게 약화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 가스가 부글부글 찰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경험들 있으시죠?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과민한 장을 가지신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품은 원래는 건강에도 좋고 장에도 좋은 식품들이 많지만 본인은 예민한 장에 맞춰서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가끔씩만 섭취하도록 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